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2월 28일 저희 리딩반 매매했던 거 복귀하고 오늘 시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장 중반까지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장이.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지수 보면서 이제 말씀드릴 때 이거 한번 보고 말씀드릴게요. 코스닥이 이때였죠? 이때 이렇게 여기가 이제 저항대였거든요. 저항대 맞고 이음봉 나온 다음에 양봉 하나를 이렇게 다시 붙여주는데 여기서 이제 뭐 이렇게 쌍봉으로 밀리느냐 마느냐에 대한 중요한 좀 자리가 있었고요. 일단 음봉이 하나 맞고 떨어졌어요. 살짝 이 저항대를 돌파하는 듯 하다가 음봉 맞고 하나 떨어졌고 여기서 이제 음봉이 하나 만약에 출현이 더 되면 여기서 만약에 음봉이 하나 출현이 더 되고 이날의 저점인 740포인트를 만약에 깨버린다면 한 뭐 짧게는 21선이지만은 지금까지 이제 두 달간 상승해온 피로도가 있기 때문에 좀 깊게 투매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이때 당시에 이제 시황을 좀 지수를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행히 아니면 좋죠. 저도 매매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근데 다음날 음봉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양음양으로 양봉이 하나 더 나와줘요. 그러면서 돌파 기대감을 굉장히 이렇게 부추겼고 실제로 수급도 뭐 이렇게 개인이 끌어올린 수급은 아니었고 제약바이오 이날부터로 제가 기억해요. 화요일날 코스닥 제약업종 섹터에 정말 오랜만에 이것도 제가 올려둔 영상이 있을 거예요. 이날 영상이었던가 아무튼 있을 거예요. 이날 제약 섹터에 정말 오랜만에 외인기관 양매수가 들어왔고 이날도 외인기관 양매수가 제약바이오 섹터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좀 더 일찍 제약바이오가 고개를 좀 들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여기서 물론 이제 쌍봉 맞고 안 떨어졌다고 해서 여기서 이런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양봉을 세웠다고 해서 상승의 가능성을 충분히 둘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항상 포지션이 좀 보수적인 것을 선호하는 입장이라서 돌파하는 거 확인하고 공격적으로 다시 포지션을 잡더라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대신에 뭐 제약 섹터를 저는 이날부터 뭐 제넥신 말씀드린 것처럼 제넥신을 제가 25일 날 추천을 드렸잖아요. 리딩반 매수한 거는 22일인가 21일인가 그랬었고요. 유튜브에 추천 나간 건 이제 25일이었고 그래서 뭐 좀 일단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었어요. 근데 살짝 장중에 그러니까 이 음봉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었죠. 이렇게 이 저항대를 돌파하고 물론 이제 위에 200일선이 있고 760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또 맞고 떨어질 수는 있긴 하지만 일단 여기서 쌍봉으로 맞고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조정이 들어와도 여기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 조정 거치고 한 번 더 상승 릴레이를 거치게 된다면 이때는 지금까지 많이 이제 상승 피로도가 쌓여 있는 IT 반도체 쪽, 뭐 코스닥 중소형주 쪽에서 제약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좀 이동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오늘의 결과가 어찌 됐건 이제 장 막판에 이제 시간의 단일가 모드 종료되었습니다.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너무나도 이제 공포를 유발시키는 투매가 이렇게 나오게 됐고 덩달아 이제 여타 다른 섹터나 종목들까지도 피해가 됐고 특히나 좀 많이 올라왔었던 그러니까 이 두 달 동안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 위주로 투매가 좀 많이 나왔죠. 어이구 이거 공개해버렸네. 아무튼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 달 동안 많이 상승이 오른 게 없었던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투매가 좀 적었고, 많이 이제 상승이 올라왔던 종목들 위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이제 무서워서 이제 막 같이 던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장중에 거의 뭐, 지금 종가가 최저가예요. 마이너스 2.78%. 월요일도 한 번 더 하락은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이제 대북주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정말 이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21일 이때부터서 테마주 끝물인 것 같으니 이제 테마주에서는 이제 좀 관종 삭제하시고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들 위주로 좀 많이 오른 종목들 말고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들 위주로 보면서 이렇게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항상 매매를 하실 때 저는 무조건 어떤 그 이벤트가 있을 때 이제 보수적으로 보는 포지션을 무조건 저는 취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옛날에 뭐 이렇게 면세점 발표를 앞두고 뭐 이제 신세계냐 뭐 롯데냐 또 그다음에 뭐 어디냐 이런 걸 이제 앞두고 누군가는 사잖아요. 어디가 될 것 같다라고. 그리고 이제 면세점 발표하는 딱 그 순간에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신세 이렇게 따니까 신세계가 뭐 예를 들면 폭등해 버린다든지. 근데 저는 이런 매매는 정말 그러니까 이게 뭐 제 눈으로 제 안목으로 확률을 낼 수가 없는 매매들이잖아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뭔가 홀짝 게임 같은 그러니까 뭔가 도박성이 굉장히 짙은 어떤 기대할 수 있는 패턴이나 심리나 마켓 타이밍에서 내가 가져올 수 있는 매매의 승률이 아니라 굉장히 이제 내 능력 밖의 일들에 자꾸 이 베팅을 하는 것은 저는 조금 좋은 습관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항상 어떤 우리가 재료를 가지고, 그러니까 항상 모멘텀이 있는 주식들을 매매하는 버릇을 가지는 건 좋아요. 근데 모멘텀을 앞두고 기대감이 살아있을 때 매매를 한참 하고 이 재료가 결정되는 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료가 결정되는 날은 결정이 돼서 좋은 쪽으로 돼서 더 갈 수도 있고 뭐 재료 소멸로 이제 이렇게 투매가 나올 수도 있는 건데 굳이 이 양방향에 내가 베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냐라는 것이죠. 이 위험성, 이 리스크를 우리가 짊어질 필요는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 재료를 앞두고 기대감 있을 때만 매매를 하시고 재료의 그 이벤트 날짜가 다가올 때는 매매를 멈추고 보수적인 입장에서 관망하는 게 항상 좋아요. 그래서 이벤트의 성격이 이제 방향이 결정이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주가들이 움직이는 걸 지켜보고 매매해도 충분히 늦지 않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는 자꾸 예상하려고 하지 말고요. 최대한 확인하고 매매하는 버릇을 들이시는 게 저는 뭐 이렇게 더 벌지는 못하더라도 잃지 않는 매매를 하는 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물론 이제 급반등이 나와주면 좋겠지만, 그러니까 대북주들과 같이 투매가 이제 덩달아 나온 거기 때문에 대북주가 아닌 종목들은 급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급반등이 아니어도 제 자리를 찾아갈 확률이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대북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죄송스럽지만 필요한 조정이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싫어요. 오늘은 이번 영상은 싫어요 많이 찍힐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어요. 주식은 뭐 이렇게 달콤한 말만 해드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제 생각에는 차라리 음봉 하나 더 나오고 720포인트 이자 이 121선까지 찍고 반등이 나와주면 충분히 조정 거치고 다시 한번 상승 릴레이를 가져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차라리 저는 좋은 모습일 수도 있다라고 당장 우리의 이제 주가는 떨어졌지만 차라리 더 좋은 모습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저희 이제 리딩반은 두 종목을 오늘 수익 실현을 하고 CMG 제약이랑 코롱 티슈진을 이제 그 장이 안 좋아지기 전에 이제 점심 조금 지나서였던가요? 그때쯤 수익 실현을 이제 하고 제넥신 같은 경우는 이제 협상 결렬로 악재가 터지기 전에 여기서 이제 뭔가 제가 쌍봉 만드는 느낌이 들어서 3분의 1 정도는 수익 실현을 하고 봅시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얼마? 9만 원 부근에선가 3분의 1 매도하고 일단 나머지는 홀딩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 상황에 따라서 뭐 이쯤에 그냥 나머지를 정리해버린다든지 반등 나올 때 장상이 좀 괜찮다면은 조금 더 가져가보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시 이제 8만 뭐 한 5천 원을 깨버린다면 이때는 무조건 대응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넥시는 그렇게 되고, CMG 제약 같은 경우는 얘가 이제 이때 당시에 바닥에서 이제 조정 딱 거치고 바닥 잘 다지고 121선이랑 201선을 한 번에 뚫는 슈팅이 나와줬어요. 이 종목이 슈팅이 한 번 나오면 크게 잘 나와요. 힘도 좋고. 근데 이제 이때까지는 괜찮잖아요. 그냥 슈팅 한 번 나오고 121선까지 눌렸다가 다시 이렇게 양봉으로 치는 흐름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거의 이런 모습이었다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갑자기 이제 대주주가 차바이오텍인데, 이때 뭐 관리 정보에서 뭐 못 벗어난다라고 루머가 나왔던가? 자, 이거는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아무튼 대주주인 차바이오텍 관련한 그 악성 루머가 나오면서 투매가 이제 나왔다가 꼬리 달고 이제 그게 이제 아니라고 밝혀지면서 꼬리가 이렇게 달았고, 오히려 이제 관리 종목을 벗어났죠. 그러면서 다시 주가가 제자리로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지켜보기 시작을 했고, 요거는 이제 저랑 같이 주식하는 아는 친한 동생인, 잘하는 동생이 있는데, 그 친구가 이 종목 괜찮은 것 같다고 바보라 해서 봤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최소한 여기 이제 윗꼬리까지는 한번 쳐주겠다. 아니면은 장 받쳐주고 운이 좋으면 그 이상도 슈팅이 가능한 끼가 좋은 종목이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이때쯤 접근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CMG 제약이랑 이제 차바이오텍이 워낙 이제 공매도가 많아요. 그러니까 대주주가 관리 종목이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에 이제 악성 공매도들이 많이 붙어 있어서 좀 갈 때 못 가고 이런 모습들이 좀 많이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 아무튼 이때 4,880원 이때 이제 접근을 했는데, 생각보다 더 지리하게 시간을 좀 끌었어요. 근데 오늘 이제 제약바이오 수급이 들어오니까 그때 가서 이제 움직이죠. 그래서 장중에 일단 이 부근 그리고 5,000원 5,000원을 이 박스권의 윗꼬리 부분을 일단 넘어주는 모습 보면서 5,140원쯤에 절반을 매도하려고 했는데 5,100원 부근에서 저항을 심하게 받더라고요. 그래서 5,060원, 70원 이때 이제 전량 그냥 정리하고 나와버렸거든요. 결과론적으로 잘 정리한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다시 볼지 안 볼지는 좀 앞으로 움직임을 보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제가 이제 코롱 생명과학이랑 유한양행 이 친구들을 보고 있었어요. 이때 당시에 이제 코롱 생명과학 기술 수출 이제 이슈로 거래대금 정말 많이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시장 상황이 이때 정말 별로였죠. 투심이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갈 자리에 이 모멘텀이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장대 양봉 거의 그 제자리로 주가가 온 것도 더해서 더 주가가 밑으로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켜보고 좀 있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모습, 이제 다시 이렇게 돌아서 나오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코어롱 이제 생명과학을 보고 있었는데 그 친구는 진입 시점을 놓쳐버렸어요. 너무 급등했죠. 그래서 얘도 제가 한 이때부터 보고 있었는데, 중요한 건 제약바이오로 수급이 안 들어오니까 계속 진입 시점을 가지고 저도 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이 모멘텀이 반영되는 주가인 이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었는데, 뭐 그냥 여차하는 사이에 가버렸어요. 그래서 좀 아쉽다 하면서 혹시나 하고 코오롱 티슈지는 얼마나 올랐나 봤는데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딱 이때였죠. 그래서 저희가 이때 접근했어요. 이 48,000원? 그래서 양봉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음봉이지만 장중에는 양봉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수익 실현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도 뭔가 장중에 뭔가 힘있게 이 전고점 부근까지 치고 갔으면 홀딩을 해보려고 했는데 조금 분봉상 보니까 힘도 없고 민기적 하는 모습 때문에 이때 정도에 매도하고 나왔나 싶어요. 42,000원 부근. 그래서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두 종목과 제넥신의 3분의 1 정도 물량을 줄여주고 나머지 종목 이렇게 두 개 지금 갖고 있는 상태로 넘어가고 있고, 뭐 이제 시장이 많이 좀 빠졌고
많은 이제 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진 반면에 저희는 이제 다행히 힘이 좋은 제약바이오 쪽으로 빠르게 좀 진입해서 선택을 보유를 하고 있었던 탓에 패닉에 빠질 상황은 없었어요. 그래서 주말을 나름 좀 편하게 이제 맞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월요일장에 얘가 오늘 이제 윗꼬리가 달려서 끝난 게 아니라 거의 이제 종가 저가로 끝났기 때문에 뭐 이렇게 시가 개파락 할 확률이 좀 높아 보이고, 차라리 이왕 내린 거 한 번 더 꽂아준 다음에 반등이 나오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아무쪼록 월요일날 그 대응 좀 잘 하시길 바라고요. 이 시장의 흐름을 좀 자꾸 읽으면서 패턴을 맞춰가는, 그러니까 엇박자 타지 않게 박자를 타려고 하는 그 경험이나 센스나 느낌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주식을 할 때는. 이렇게 해서 28일 뭐 매매 복귀랑 시황 체크는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